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알려주세요. 예, 미주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발발했을 때 그냥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뭐 이렇게 길게 갈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어마무시한 러시아군이 가서 또 금방 뭐 전쟁이 누가 이기든지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과연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개인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론 매체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한번 모아만 봤어요. 모아봐서 한번 들어보고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 자료 제공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맨 왼쪽 위 더 뉴요커의 칼럼입니다. 다 이게 이제 어제 그제 나온 칼럼들이에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결국에는 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이거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불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의 이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중단 선언하고 나서 사상 최고치로 올랐는데, 다행히도 이 수요가 좀 줄면서 배럴당 원유가가 100불 밑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거는. 그렇지만 네. 여전히 이 유가라든가 뭐 산업 전반에 골고루 들어가는 이런 니켈 등을 포함한 그 금속류의 물량 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먹는 오일의 부족, 뭐 밀가루 공급 부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장기화 되면서 모두 다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뉴요커에서는 경제적으로는 타격 어쩔 수 없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 평화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조로 썼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엑시오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크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느냐, 그 얘기 나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잠깐 동안 고용도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서 그렇지 막 다시 이제 공급망 문제도 약간씩 해결되고 하면서 팬데믹이 수그러들면서 잠시 괜찮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그렇죠. 그러다가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일어나면서 다시 그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찰나에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걱정된다, 그런 논조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방 언론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RT 있죠. RT, 이게 다 알려진 대로 러시아 국영 매체 뭐 이렇게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하는 얘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과 서방이 쥐고 흔들던 경제가 마침내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게 러시아의 푸틴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쪽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는 거죠. 여하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우려스러워요. 그래, 공급망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전쟁은 공급망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 분명하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연준에서 3월에 0.25% 이자율 상승이 과연 그대로 0.25%로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최대 6번만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6번 플러스 막 더 이자율을 올릴 것인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전쟁은 현재 아픈 부분에다가 상처를 더 주는 그런 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은근히 뭐 또 그런
생각도 해요. 항상 저는 그 반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로 하는데, 이 네. 전쟁으로 인해서 더 좀 뚝 떨어졌다가 팬데믹 해결, 전쟁 문제 해결하면서 혹시 러시아와의 어떤 극적인 타결 뭐 이런 거 되면서, 저도 그래요. 우크라이나도 좀 나토 가입 같은 거 안 한다고 하고 좀 어느 정도 양보하고 평화 협정도 체결하고 경제 제재도 완화하고 경제가 갑자기 확 풀리면서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생각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 대마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바라고 있어요. 예, 그거를 마음속에 한 곳에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 눈을 현실로 돌려서 좀 더 가까운 우리 경제 이야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이 캐롤라이나 중부 지역입니다. 랄리, 그린스보로 막 이쪽이에요. 주택 매매 동향을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거 보세요. 2014년 6월에 팔려고 내놓은 집 숫자가 14,975개. 오, 그런데 2022년 2월 같은 지역에 팔려고 내놓은 집 숫자, 그러니까 매물이라고 하죠. 네. 1,766개밖에 안 돼요. 아이고, 어머나, 너무 자, 차이 많이 이거는 나네. 엄청난 차이죠. 이거는 15,000개, 아우, 보통 15,000개 정도가 매물로 늘 있어서 누군가가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이게 어머나, 어머나. 지금은 1,700채밖에 없다는 얘기는 웬만한 사람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우, 하고 싶어도. 세상에. 특히 first home buyer 있죠. 처음으로 네.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크레딧도 별로 없지, 론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퍼 넣고 해봤자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아, 확률이 너무 없네요. 예. 이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아, 세상에.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웃돈 주고 사고 집이 뭐 부서지건 뭐 고장 났건 use as is로 그냥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아, 예, 주변에서도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전세비나 렌트비 같은 거 팍팍 뛰고 있고, 그 지난 10년 동안 오른 이상으로 지난 한 1년 반 동안 더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렌트비도 그렇고 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캐롤라이나의 얘기긴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매물 숫자를 딱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소식이냐면 월마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오늘. 올 봄 2022년 봄에 5만 명을 고용하겠다 이거예요. 봄이라면 4월 말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스타팅 웨이지가 얼마냐면 가장 낮은 스타팅 웨이지가 16불 40전. 그렇게 많이 줘요? 네. 그런데 어떤 지역 조금 뭐 임금이 높고 이런 지역은 30불부터 시작한대요. 시간당 30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아니, 야. 시간당 30불이면 옛날에는 아주 하이텍에서 막 경력직, 시니어, 리딩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시간당 30불 아닌가요? 한 10여 년 그렇죠. 전만 해도.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월마트에 지금 이 뽑는 곳이 뭐 테크니컬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매장의 직원, 그다음에 트럭 운전 뭐 이렇게 일상적인 보통 기술의 잡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겠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타겟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업체인 타겟도 시간당 24불까지 주면서 고용을 하겠대요. 5만 명. 그러니까 이 큰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 주고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는 사람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식당업이라든가 뭐 건축업 하는 데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저도 축구 나가고 뭐 샬롯, 랄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사람 좀 없어요. 사람 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몇백 불짜리도 얘기 들어와요. 저 막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루 조금만 일하면 몇백 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 저 방 공지를 띄워도 그 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우, 아니 어떻게 그러지? 정말 이런 기간 이해가 안 가네.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 작은 머리로는 도대체 왜 일들을 안 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줄어들고. 그럼 일하러 갈 텐데 그럼 뭐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뿌렸던 돈, 재작년 네. 그런 돈들이 아직도 충분한 거 아닌가? 뭐 답은 간단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하러 안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또 돈이 왜 안 필요한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마구 높은 임금으로 막 고용을 하니까 하여튼 좋은 거예요, 지금은. 노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데가 지금 코비드 BA2, 그러니까 오미크론 말고 새로운 변입니다. 이것도 스텔스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스텔스 비행기처럼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 변이군도 이 실험실에서 현미경이나 여기에 안 나타난대요, 잘. 어머. 근데 이 변이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락다운을 다시 시작했고, 홍콩도 해변 문 닫아버렸고, 지금 이게 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공급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락다운 됐어요. 또 아유, 한국 같은 걱정이네요. 경우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늘어나죠.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로 인해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러시아, 미국 서로 요것들이 잘못해서 또 리세션,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지면서 아주 험난한 앞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하튼 네. 좀 많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때문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슬기롭게 건강관리 하시면서 우리 동포들 잘 살아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269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